안녕하세요. 출근 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출근 중에서는 김동미 노무법인 미담 대표를 모시고 근로시간 관리의 A부터 Z까지 알아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우선 이 시점에서 정확한 근태 관리 왜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근로시간 관리는 사실 이제 조직 관리에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단 시간 단위로 일을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근로감독을 하는데 이제 근로시간을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근무를 하느냐가 중점 과제였다면 지금 물론 그것도 기본적인 과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근로시간 관리를 하고 있느냐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를 택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넘을 수 없고 그다음에 연장근무도 12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근로시간 총량은 알겠는데 사실 뭐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그 범위는 일반인들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요? 일단 근로시간 개념부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이 회사에 딱 맡겨놨다, 처분하에 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워크숍 이거는 교육이 회사의 계획 또는 지시,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럼 회식도 우리 업무의 연장인데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회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식의 주된 목적이 친목 도모, 결속력 강화 플러스 식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근로시간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잠시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러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근로시간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커피, 담배 타임 이런 것들이 근로시간이 아니냐 뭐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담배를 한 대 피러 가려면 뭐 10분 걸리고 하루에 6개 피면 60분이니까 1시간이나 근무를 안 한다.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상에는 근로시간 중에는 업무를 해야 되고 개인적인 용도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커피랑 담배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돌려보면 근무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한다, 쇼핑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안 되죠. 커피랑 담배도 사실 개인 용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커피나 담배는 나의 이제 뇌도 좀 식히고 주의력도 환기를 하고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10분 내외에 좀 합리적인 시간 정도는 그래도 이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순서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게 시간에 포함시키면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휴게 시간은 사전에 내가 예측 가능하면서 오로지 나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커피나 담배 10분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딱 10분까지만 가능한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휴게 시간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시간에 30분 보통 하면은 4시간 근무하면 그냥 30분 없이 퇴근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의 마음은 그렇지만 현행법에서는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하고 딱 퇴근한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아직은 현행법에서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겠다.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해요. 4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그냥 회사에서 30분 무조건 휴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혁 과제에서도 과거에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중간에 휴게 시간 갖는다라고 하면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체류를 해야
해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는 네네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해 4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대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이제 직원들이 저희 업무할 때 이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마우스 움직임으로 얘네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또 불만도 많았는데 이제 회사에서 보통 근태 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방안이 좀 합리적일까요? 이거는 회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유연하게 근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인데요.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분 단위로 관리를 하면서요. 직원이 지정된 장소에 출근한다고 했을 때 GPS나 와이파이에 접속을 했을 때만 출퇴근이 되도록 하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 다툼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죠. 다만 직원의 이제 자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자율성을 좀 많이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구성원의 주도로 근태 관리를 하도록 왜냐면 근로시간을 직원이 입력한 시간대로 인정을 하거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직원이 완전 주도로 근로시간 근태 관리가 되는데요. 요거에서 조금 더 회사가 관리한다 약간의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연장 근로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고지한다 또는 여기서 좀 더 관리한다 사전에 협의해라 승인받고 해라 요렇게 좀 단계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더 야간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이럴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중요한데 헷갈리기 쉬운 근로시간 계산법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딱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 시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1.5배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가산 사유 연장 야간 휴일이 중복될 때는 50%를 각각 플러스 가산해서 중복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요일 휴일 근로를 10시간 했다라고 하면 8시간까지는 우리가 휴일 근무로서 1.5배 그러니까 기본 근로 1, 그 다음에 50% 가산한 1.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은 연장이자 휴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중복 가산해서 2배를 지급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주 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원래는 휴일 근무니까 연장 근로라고 봐야 하는데 뭐 이때도 이제 수당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일요일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방식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시고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냐 휴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휴일이면은 아까 일요일 근무와 똑같이 계산을 하시고요. 근데 휴무일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주에 40시간을 넘어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즉 연장 근로는 실 근로를 기준으로 일주에 40시간을 넘었을 때의 연장 근로로 판단을 하는데요. 방금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수요일에 연차를 썼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를 더 근무하더라도 일주 40시간이 넘지는 않죠. 그래서 연장 근로 가산 수당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1.5배가 아니라 1배만 지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제 1.5배 법적 기준보다 좀 더 많이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다 쉬는 날인데 약간 일요일은 당연히 연장 뭐 가산 수당이 지급이 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토요일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전에 2004년도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때 주 6일 토요일 근무일이었어요. 근데 주 5일이 되면서 토요일이 뜬 거죠. 그래서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라고 하면 토요일 근무할 때는 휴일 근무로서 아까 일요일처럼 똑같이 되고요. 근데 우리 회사는 휴무일이야 라고 하면 그때는 근무일이지만 근무가 편성되지 않은 날 쉽게 말하면 비번일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근무로 인해서 40시간이 넘는다 연장 근로 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법 내 연장 근로라고 해서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에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생 해소와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이렇게 유형도 다양한데요.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때 기업들이 좀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네,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네. 의외로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해요. 네네네. 그런데 서면 합의 없이 네네. 내부 지침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개별 동의, 직원과의 개별 동의를 통해서 하면은 네.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의외로 많다. 유연근무제 얘기 나온 김에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이제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비용 부담도 문제도 있고 해서 육아휴직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런 제도를 많이 네.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니까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연차나 이에 따른 수당도 줄어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2024년 네네. 10월 22일, 올해 10월 22일에 네. 법 개정이 된 시점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네. 이제 법 개정 이전에 육아기 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사용 중에 있다면 네. 이분은 그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도 줄어들어요. 네.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네네. 분들은 연차가 1년에 15일 네네.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네. 연차도 근데 계산 줄어드는. 방법은 좀 시간 단위로 계산은 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통상근로자는 15일 곱하기 하루 8시간 해서 1년에 120시간 발생하는데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4시간 했다라고 하면 1년에 60시간, 절반만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개정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연차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정상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인데 다 못 쓴 연차 휴가를 임금으로 보상받느냐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들은 이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만약 내가 보상 휴가를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게 연말 연차 휴가 관련해서 네. 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네. 1.5배의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수당 지급 대신 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휴가는 사용 기한을 회사에서 사전에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설정을 했는데 그 기한까지 쓰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네네네. 게 보통 이제 휴가라고 하니까 연차처럼 촉진해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소멸되지 않을까? 오해를 회사에서 막 하시는데요. 연차를 쓰라고 해서 네. 수당을 뭐 덜 주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그런데 의미시죠? 보상 휴가는 불가능해요. 사용 그렇군요. 촉진도 불가능하고 사용 기한까지 안 썼다라고 해서 소멸되지 않고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된다. 그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보상 휴가를 쓰거나 아니면은 임금으로 받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네네. 임금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근로시간에 대해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